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땡은 끝났고 이제는 임시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부지검, 이 중앙지검 이 두 곳의 검찰청에서 진행을 했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요걸로요 한병도, 백원우 등이 대거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산은 일단 넘었는데요. 우리는 이제는 이 조땡을 넘어서 그 윗선을 정조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땡보다 더 큰 거물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일단은 조땡보다는 직급이 높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 임씨의 잘못을 우리가 제대로 딱 캐치를 하면요, 그 임씨의 윗선, 그 윗선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으로 13명이나 기소가 되었는데요. 아직 추가 수사, 추가 기소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임씨에 대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검찰에다가 임씨를 잡을 그러한 카드를 다시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초의 양심 선언을 했던 내용 중에 바로 이 임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임씨가요, 저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직접 고발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지금까지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저희 막내딸이 아기라서 아침에 자다가 놀래서 울면서 일어났는데, 이 임씨의 딸은요, 미국에서 호화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이러한 사람이요, 김일성 대학에 보내지 아니면 뭐 북경 대학에 보내든가 왜 미국에 있는 학교를 보냅니까? 좋은 거는 대번에 알아보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임씨를 제대로 잡으려고 하면요, 저의 최초 양심선언, 요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우윤근이가요, 장관급이죠. 이 러시아 대사로 그 당시에 내정되고 임명된 거,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 대사는요, 저의 양심선언이 처음에 딱 터지니까 번거지를 쓰고 도망치듯이 출국하다가 그 모습이 카메라에 딱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다루었는데요. 제 양심선언 내용을,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우윤근이가 건설업자 장모 씨로부터 돈을 1,000만 원 정도 받았다가 돌려줬다. 그리고 추가 혐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증거로서 그 녹취록과 입금증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첩보였거든요. 우윤근은 고위공직자 검증 대상이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거론이 됐었죠. 그래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서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찰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감찰 대상 혹은 인사검증의 대상으로서 이 우윤군에 대한 비위 혐의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첩보를 쓰고 증거로서 녹취록과 입금증, 이러한 것을 첨부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보고를 하니까요, 특감 반장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죠.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은 조땡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땡은요, 상관이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박형철 비서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자세히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내막을. 그러니까 이인걸 특감반장은 그 얘기를, 그 비서관의 얘기를요, 저한테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저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건의 경우에는요, 제 양심 선언이 이게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윤근 사건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재수 사건 그 양심 선언요, 이거는요, 심지어 그 첩보를 제가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양심 선언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물며 제가 직접 첩보를 썼던, 그리고 피드백까지 제대로 받았던 이 우윤근 사건은요, 더더욱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요, 제가 우윤근 첩보를 그걸 딱 쓰고 나니까 특감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 박형철 비서관이요, 이 첩보를 조국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고를 받은 조국이요, 박형철 비서관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거 확실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물증의 힘은요, 그걸 보고 누구나 이건 팩트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조땡도요, 박형철 비서관에게
이 재확인을 받을 만큼 이 사안은 매우 중대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확실하다는 이 부장검사 출신의 박형철 비서관의 말을 신뢰하고서 이 내용을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임 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거 사실로 확인되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결재가 이게 오가는 과정에서 특감반장이 저에게 별도의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녹취록에 나오는 그 대화를 보고서로 글로 좀 쳐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냉큼 쳐줬죠. 이 보고서 파일 제목요. 요것도 제가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모두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민정수석실을 넘어가지고 비서실장까지 보고가 되는 경우 이거 좀 드물거든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잘 쓴 경우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까지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러시아 대사 내정을 그것을 취소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박형철 비서관이 이 특감반장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될 것 같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아, 이 사건의 제보자가 언론에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뭐 이쯤 되니까 제가 이거 내정, 이거 취소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를 딱 보니까요. 우윤근이가 러시아 대사로 임명이 떡하니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놈들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추후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대서특필이 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윤근과 임종석이가 언론에 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같은 사안을 두고서 이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달라가지고 또다시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저의 양심 선언을 최초에 방송을 했던 곳이 바로 SBS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엇갈린 해명에 대해서 보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15일자 보도인데요. 이 우윤근 건은 제가 양심 선언을 했던 2018년 12월 14일 그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자 해명을 했고 그 다음날에요. 이 엇갈린 해명에 대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시 임종석은요. 이런 내용을 이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윤근 대사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당시 이 SBS의 취재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때 이 문제로 임종석이가 자신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임종석은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러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윤근은 임종석한테 전화를 받았다. 이 사안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우윤근이가 또 뭐라고 했냐면요. 대사 내정자 시절에 임종석 실장이 그 연락이 딱 와가지고 관련 의혹을 물어보길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우윤근이 안 받은 전화를 받았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윤근 말이 맞겠죠. 관련된 의혹을 물어봤다. 이렇게 우윤근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거짓말로 합니까? 자, 당사자가 임종석으로부터 의혹을 묻는 그러한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실토를 했는데 임 실장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이거요. 임 실장이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우윤근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거나 뭐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 비위 의혹에 대해서 임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 그거 말고는 청와대 조사를 아예 받은 적이 없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검증부실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자백이죠. 이런 내용의 첩보가 있고 녹취록에다가 입금증에다가 이러한 물증까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랬으니까요. 이거는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한마디로 이 임종석이가 제 첩보 보고서를 이 조땡한테 보고를 받고 나서 우 대사한테 확인한다고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한테 전화를 딱 해가지고 당신 옛날에 돈 받았어요? 이러면요. 아니요 하지 누가 예 이러겠습니까? 돈 받았어요? 아니요. 끝 이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부실 검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요. 검증을 안 했다고 봐야죠. 자, 우윤근이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임종석의 전화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기타 다른 조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이거요. 당사자가 결정적인 자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소한 문제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요. 이거요. 불기소 사유도 조금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미 우윤근이가 저렇게 자백식으로 얘기까지 했지만은 이 당시에 결재를 올렸던 이 박형철 비서관이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요. 내정을 강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인사검증 부실하게 했다는 사실 요거를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땡이 임 실장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요 의외로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 선언 하시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인 부부는 면책을 받아요. 권익위뿐만 아니고 검찰도 이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찰을 상대로 사실대로 말을 하고 검찰을 상대로 공익신고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요 사실상 공안검사가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이 임종석을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안검사는 박형철 비서관을 의미합니다. 박형철 비서관께서는 제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요 모두 털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 두 개의 사건에서 진실을 모두 얘기를 한 바가 있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도요 사실대로만 진술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건요 정말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요 유재수 사건과 이게 구조가 사실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수사하기 쉽다는 얘기죠. 이러한 인사 부실 검증 또는 이 감찰이 무마된 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국을 넘어서 임 씨의 잘못을 밝혀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